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24년 7월 20일입니다. 전국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예. 전국 9대도시 개인택시 등락이 많다면서요? 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 도시가 지금 들썩들썩 하거든요.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오늘 시세가 1억 1,700만 원입니다. 전주에 비해서 200만 원이 상승했고요. 부산은 1억, 전주에 비해서 100만 원이 빠졌고요. 대구는 5,300만 원, 전주에 비해서 3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대구는 모처럼 만의 상승이죠. 예, 인천은 1억 2,300에서 100만 원이 하락한 1억 2,200에 거래되고 있고요. 광주가 좀 요즘 핫하게 오르죠. 예, 전주에 대비해서 600만 원이 올라서 1억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전은 요즘 매물이 없는 관계로 전주보다 500만 원이 상승해서 1억 3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울산은 9,700만 원, 세종시는 2억 3천만 원, 제주도는 1억 6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서울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왜 그래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대비해서 200만 원이 올랐는데요. 시장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엇박자나기 때문에 조금씩 오르는 거예요. 예. 부산은 100만 원이 빠졌는데 이거는 평상적인 거래에서 오는 등락인가요? 그렇죠. 이 개인 택시 시세는 정찰제가 아니고 그때 시장 형성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예. 대구는 많이 올랐습니다. 5천만 원에서 300만 원 올라가지고 5,300이 되면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방송해서 대구는 4,900만 원에서 방송을 했는데 5,300만 원까지 왔는데 거의 변동상이 없는 거죠. 5,300 정도면은 시장 형성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죠. 예. 인천은 100만 원 내렸습니다. 이것도 평상적인 거래의 등락인가요? 평상적인 거래 등락이고 이제 자리 찾아가는 거죠. 자리를 찾아가서 1억 2천 선에 이제 정착이 될 거예요. 전에도 제가 처음 방송했을 때 인천은 1억 2천 선에 유지가 될 것입니다 했잖아요. 그게 거의 근사치로 맞아 들어가는 거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이 살려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물 자체가 안 나온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0만 원 정도가 상승했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화를 하니까 600만 원 정도가 상승했는데 매물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매물은 그래도 꾸준히 나온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다음 주 시세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다음 주도 시세 전망을 하게 되면은, 시세 전망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시세 전망을 하게 되면은 당신은 인천에서 매매 상사를 하는데 왜 전국 도시 시세 전망을 당신이 하느냐? 그런 댓글이 자주 올라와요. 그런데 제가 인천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국을 다 상대로 하는데 서울 것도 제가 매매를 하고 부천도 하고 시흥도 하고 과천, 의왕, 수도권 걸 전체 다 하는데 이분들은 제가 인천에 사니까 인천 것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세 전망이라는 것은 그 지역 동태를 파악해서 한 군데만 물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내요. 데이터를 내서 4군데, 5군데를 해서 합산을 해서 그 금액치가 나온다고.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우리 지역이 얼만데 왜 당신 낮게 방송하냐? 또 어떤 지역은 왜 너무 높게 방송하냐? 근데 저희는 데이터에 의해서 몇 군데 합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에 육박하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주 시세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도 이틀에서 큰 변화 없이 서울은 더 소폭 상승할 것 같고요. 부산은 1억 선을 유지할 것 같고, 대구도 5,300만 원을 당분간 유지할 것 같아요. 인천은 지금 1억 2,200에 거래되는데 인천도 소폭 좀 빠질 것 같고요. 광주는 1억 3,600으로서 어느 정도 근사치로 올랐기 때문에 그 시세를 유지할 것 같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더 오를 것 같아요.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살려오시는 분들이 많이 적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를 것 같고, 울산이나 세종이나 제주도는 현 시세를 유지할 것 같아요. 예. 그 시세 전망을 왜 하냐는 댓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 그런데 요 여름철인데 이렇게 개인택시 시세가 오르는 거는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건가요? 원래 여름 전 과정을 보면은 여름 같은 경우는 매물이 좀 적게 나왔어요. 매물이 적게 나와서 휴가를 갔다 와서 팔려시는 분들이
휴가 끝나면은 또 추석하고 겹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매물이 좀 안 나왔는데 지금은 계절과 상관없이 매물은 꾸준히 나와요. 네네. 인천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매물이 안 나와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은 역형상이 나서 매물은 많이 나오는데 사는 분이 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소폭 빠진 거예요. 예예. 그냥 자연스러운 등락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예 그렇죠. 예예. 그러면 이번 주 거래량하고 저번 주 거래량 비교 좀 해주십시오. 저번 주에도 서너 대가 움직였고요. 이번 주에도 서너 대 움직이는데 평균 한 4대꼴 정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예.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번에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처음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45년생 어르신께서 구청에다가 면허증을 반납을 해버렸어요. 면허증을 반납을 해가지고 그 사업면허권 개인택시 사업면허권이 취소된 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신문 기사에도 뜨고 했는데 저희 매매상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서명운동을 했어요. 서명운동을 해갖고 탄원서를 각 기사분들한테 받고 조합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그 탄원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구제를 받았어요. 이분은 한 달간 유예를 받았어요. 한 달 안에 개인택시를 처분하라 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매입해가지고 지금 인가가 들어가서 한 달 후에는 다 마무리될 거예요. 예. 일이 참 잘 마무리가 됐네요. 당연히 구제를 해주셔야죠. 구청에서도 일단은 잘못된 거잖아요. 동사무소에서도 이 어르신이 반납으로 왔으면 사업용 차량을 가지고 계십니까?만 물어봤어도 그런 사례는 안 터졌죠. 만약 개인 택시를 가지고 있었다고 고지만 해줬으면 서로가 그러면 사업 면허증 반납은 안 했죠. 이분은 면허증을 반납하면은 이음 상품권 10만 원짜리를 준다고 하니까 나이도 드시고 택시도 팔았으니까 그냥 반납을 해버린 거지. 그 과정을 설명을 했으면 반납을 절대 안 했죠. 예예. 한 달 유예를 받았다는 거는 한 달 안에 개인 택시를 처분하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한 달 안에 매매를 해서 사업면허권을 넘기란 얘기죠. 예예. 대표님, 요즘 개인 택시 부재 문제가 또 부각이 되더라고요. 개인 택시 부재 이거 다시 묶을 수 있나요? 개인 택시 부재를 풀 때도 그냥 일방적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이 부재라는 게 석유 파동이 났을 때 당시 부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몇십 년 동안 흘러오다가 서울시에서 처음에 시행을 했는데 서울시에 교통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심야 시간대는 택시를 못 잡아가지고 승객들이 집에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택시 부재 문제가 부각돼서 부재 해제를 했잖아요. 서울시 발점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까지 큰 도시는 다 풀렸고 안 풀린 도시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재 문제를 풀어가지고 심야 교통난이 해결이 됐잖아요. 해결이 돼서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 기사들하고 기존 기사들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다시 부재를 묶어달라 국토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심의를 들어갔는데 부결이 됐어요. 부재 푸는 것은 정당하다. 유지해라 해가지고 판결이 나가지고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나 수도권도 부재를 다시 묶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건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묶자는 게 아니고 법인 택시 하시는 분 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법인 택시 수익이 떨어지고 그리고 개인 택시 넘버값이 많이 오르니까 이 부재를 다시 묶으면은 개인 택시 법인 택시 분도 수익이 좀 나아지고 개인 택시 넘버 시세도 좀 안정이 되지 않냐 그러는데 부재하고 개인 택시 넘버 시세하고는 별개예요. 왜 그러는 거니? 이건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재산권이라고요. 개인 재산권을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그동안 묶어와가지고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지나왔는데 이제 겨우 법을 바꿔가지고 숨통을 트였는데 이걸 다시 묶자는 것은 잘못된 거죠. 더 규제 완화를 해서 더 좋은 쪽으로 이끌어져야지 자꾸 해제해서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개인 택시를 다시 억압해서 묶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되지도 않는 얘기고 이 부재를 풀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국토부나 교통부 다 몇 군데 업체들이 나와서 회의를 하고 시장 조사를 해서 이게 결정이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 마음 내킨 자리에서 풀고 묶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법인 택시 쪽에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자꾸 부재를 묶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네요. 그렇죠. 법인 택시 쪽이 일단은 제일
과하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네. 예, 예. 아니 법인택시 경영이 어렵다고 개인 택시를 끌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에서 시에서 많이 보조를 해주잖아요. 네. 법인 택시가 돌아가지 않으면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감차를 하라는 얘기죠. 시에서 매입해서 감차를 하고 그 감차한 만큼 개인 택시를 무사고 한 사람들한테 내주는 것도 방법이죠. 네. 예, 예. 서울시도 법인 택시하고 개인 택시 간의 갈등이 좀 심하다 그래요. 인천도 그렇습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심하지 않아요. 예, 예. 국토교통부에서요. 예, 예. 부재 결정에 관한 훈령을 갖다가 개정 입법 예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하는 걸 갖다가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재를 다시 묶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자체마다 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하라는 의미인데요. 네네. 지금 지자체장이 자기 임의대로 부재 묶어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법인 택시 업체, 개인 택시 업체, 사용자 업체 다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서 근거에 의해서 그게 움직이는 거지 일방적인 지자체장 단독으로는 결정 날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풀린 부재를 왜 다시 묶냐고요. 부재 풀어가지고 소비자들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네. 택시 쉽게 잡을 수 있고 그리고 택시 하시는 분도 내가 시간대를 마음대로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더 좋아요. 네네. 그걸 왜 다시 묶느냐고 이 묶자는 얘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 예. 개인 택시 부재를 풀어가지고 시민들이 교통의 편의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예, 예. 이제 생각해줘야 되지. 그냥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자꾸만 법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인 택시들이 수익이 안 되면은 버스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잖아요. 네네. 그게 택시도 보조를 해주라는 얘기죠. 법인 택시가 안 되면은 법인 택시는 난방값은 개인 택시에 비해서 저렴해요. 네. 법인 택시 수요를 줄이라는 얘기죠. 법인 택시 수요를 줄이고 그 줄인 수요만큼 개인 택시를 내보내는데 그동안 무사고로 몇십 년 동안 일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내주라는 얘기죠. 네네. 죽인 만큼 법인 택시 매입해서 소각시킨 만큼 그걸 개인 택시로 돌려서 내주면은 서로가 윈윈하고 좋잖아요. 네. 예, 예. 법인 택시가 그렇게 번호판을 반납 안 하고 휴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휴업 그렇게 처리하는 거는 그 번호판 반납 안 하고 정부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기사난이나 네. 해서 법인 택시 회사를 운영을 해서 채산성을 못 맞추니까 네. 일단은 반납을 해놓고 세금이라도 줄이자는 거죠. 네. 줄이자는 얘기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특단적인 조치가 나와도 법인 택시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예, 예. 개인 택시 부재가 만약에 다시 묶이면은 개인 택시에는 큰 영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전에 개인 택시 부재가 있을 때도 개인 택시 넘버 시세는 일정 금액을 유지했어요. 네네. 유지하고 개인 택시 시세가 지금 넘버 시세가 오른 것은 요금이 인상됐잖아요. 요금이 인상분이 반영돼서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유지한 거지 부재 풀어가지고 그 엄청나게 이권을 번 건 아니에요. 네네. 부재 있어도 쉬는 날 쉬고 부재 없어도 쉬는 날 쉬는 거예요. 네네. 사람이 1년 365일 동안은 일은 못 하는 거라고. 예, 예. 그런데 언론에서 자꾸 부재 문제를 갖다가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면에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서 오늘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예,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24년 7월 20일입니다. 개인 택시세가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특히 전국 9대 도시 중에 큰 도시들은 개인 택시세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택시 양수하시려는 분들은 시세가 오르는 게 마냥 달갑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게 뭐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 양수하시려는 분들은 자기가 생각한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근접했다 싶으면 그냥 진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개인 택시 시세가 싸지면 사야지 하다가 결국은 못 사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 양수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생각한 가격대가 됐다 그러면 그냥 사서 진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재였습니다.